네, 안녕하세요. 한창 고3 데리고 이제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시즌 이제 수업 개강하면서 한창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확실히 이 점이 좀 약하구나 싶은 것들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강의를 이제 찍게 되었고요. 아마 이거를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는 봤는데 뭔가 또 정확하게 기출문제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개념, 나레이 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레이 법비 하면 여기까지는 좀 아실 것 같아요. A가 아니라 B로 해석할 수 있고 A보단 B가 중요하고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막상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정직하게 나레이 법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계적인 풀이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난이도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은 딱 이 나레이 법비를 그대로 쓸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진짜 글을 쓰는 입장에서 봐도 이거를 조금 더 응용 형태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응용 형태까지는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수업을 준비를 했고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네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단계로 나눠놨죠. 첫 문제가 이제 인문 정도 난이도.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엄청 어렵지는 않았지만 나름 그래도 난이도 있는 작년 수능 두 문제. 그 다음에 최고 난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문제를 나레이 법비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풀이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개념 설명부터 좀 드리면은 이게 응용 형태입니다. 나레이 법비를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문제용은 학생이 아니라 강사이다. 이거 나레이 법비 구조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A가 뭐죠? 학생이고 B가 강사이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문제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도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용은 학생이 아니다. 한 문장이랑 문제용은 강사다. 괜찮죠?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는 게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쪼갤게요. 첫 번째로 동그라미는 A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B라는 문장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납득하기 힘든 내용은 없죠.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이렇게 나레이 법비가 한 문장에 들어있으면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놓잖아요. 이러는 순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알던 그 나레이 법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느냐? 뭐 그냥 무조건 많이 훈련하세요. 이건 좀 약간 무책임한 것 같고 평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되게 좋아요. 나레이 법비 구조는 어쨌든 이 부정으로 시작하잖아요. 부정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부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어떤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친구가 흘쩍 보더니 야, 그거 그렇게 풀면 안 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제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가요. 되게 짜증나겠죠. 이거 왜 짜증나요? 부정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를 말을 안 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글을 읽다 보니까 야, 문제용은 학생 아니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뭔데? 그 뭔데가 나와야 제대로 된 글이 되겠죠. 근데 그 뭔데가 안 나오면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대해 주셔야 돼요. 부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부정하는 요 A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B를 기대해야 된다. 자, 얘를 기대 예상하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으면은 나레이 법비를 발견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힌트들. 아니, 낫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레이 법비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번은 부정문, 한 번은 긍정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동그라미 겹치는 거 보이시죠? 얘는요. 무조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반복되진 않을 거예요. 이건 기출문제로 확인할 겁니다. 반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A랑 B는 당연히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겠죠. 이건 원래 나레이 법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대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걸로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들으면은 분명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야, 이거 실전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다고? 네가 강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약간 그 거부 반응을 알기 때문에 모르지 않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학생들이 소화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이게 감이 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입니다. 이거를 활용 안 하면 풀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고요. 반대로 이거를 마스터하잖아요. 굉장히 문제풀이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예전엔 좀 약간 막연하게 그냥 감으로 풀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 이게 답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답을 냈다라면은 이제는 좀 확신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무난한 문제이고 이건 심지어 나레이버 B를 몰라도 많이들 맞힐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용입니다. 연습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첫 문장에 구문을 하나 봐야 되는데 자, not하고 so much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가 있죠. 자, 이거는 평가원에 최근 그냥 한 5년 정도만 따져도 벌써 4번이나 나온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죠. not so much ASB 구문입니다. 자,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so much가 좀 떨어져 있을 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그냥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 A라기보단 B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자 똑같진 않고요 물론 사실상 나레이버 B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서로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A를 부정하고 B를 긍정한다. A, B는 서로 뭐 대비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창의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하지 않은 진실은 하고 나오는데 자, 이 시각이 키는 거 그럼 창의성이 되겠죠. 자, 진실이 나옵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뭐가 아니라 날것의 재능이 아니래요. 뭔가 타고난 재능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럼 뭐래요? B래요. B. B랑 관련되어 있대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 A는 부정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B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창의성 이세다가 밑줄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이 B 있죠. B를 물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답의 근거를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 좀 독해할 때 이건 뭐 나레이버 B 특강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늘 장착되어야 되는 건데 정보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work가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라는 뜻인데 뭔가 효과가 있는 괜찮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갑자기 왜 나왔어요? 갑자기 아이디어 발견은 왜 나옵니까? 뭔가 괜찮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게 창의성이죠. 이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 밑줄 표시해 주세요. 얘는 사실상 창의성에 대한 서술이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need to 할 필요가 있대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결 표시해 주세요. Try a lot that don't. 그렇지 않은 거. 여기 이제 work가 생략된 거죠. 즉, 효과가 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를 해봐야 된대요. 이게 창의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근거가 나왔죠. 빈칸에는 효과가 없는 것도 많이 한번 시도를 해야 된다. 요 내용 들어가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거를 넘버 게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여기서 잠깐만요.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또 갑자기 천재성 나오죠. 뭐라고 읽으실 거예요? 천재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 자, 밑줄 표시요.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부정어 나왔죠? 반드시 뭐는 아니다? 더 높은 성공률은 아니래요. 다른 창작자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창의성은요.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드셔야 돼요? 그럼 뭔데? 그 뒤에 이거 대이 뭐예요? 천재성이요. 즉 창의성이요. 보이십니까? 자, 아까 땡그라미는 A가 아니다. 땡그라미는 B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얘가 땡그라미예요. 그리고 뭐가 A예요? 지금 요거 더 높은 성공률. 요게 A죠. 그럼 이제 나올 차례? B 나오겠죠. 자, 물결 표시. 얘가 B입니다. 단지 그냥 더 많이 하는 거. 자, 2번이나 나왔죠. 천재성이란 뭐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설령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거라 할지라도 일단 많이 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면 많이 하다 찾아보세요. 4번 생산성.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5번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성취는 뭔가 성공해낸 거잖아요.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패를 포괄 못하죠. 아까 분명 말했잖아요. 성공하지 않는 거, 효과가 없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그냥 많이 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은 안 되는 거죠. 2번 당연히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 나레이버 B 구조 아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구가 저 do more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다른 거 지워버리세요. 성공률 이거 사실 부수적인 정보잖아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연결하는 요 센스,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실전 레벨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작년 수능 34번인데 얘는
아까처럼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아까는 창의성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는 거였죠. 얘는요, 규칙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겠죠. 그쵸? 뭔가 이제 중심화된, 형식적인 그런 규칙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냥 살짝 보시면 돼요. 살짝 보시면은 여기 규칙에 대한 정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규칙에 대한 정보는요,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규칙에 대한 정보 나옵니다. 룰에 대한 정보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답을 근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 중에 어떤 거는 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고 어떤 건 아니겠죠. 이걸 추려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지 감을 잡았다고 해도 확실하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린 규칙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갑자기 베이스볼, 야구가 나왔네요. 여러분, 이걸 야구에 대한 글이에요? 조금만 읽어보면 아닌 거 알죠? 왜냐면 뒤에 여기 보시면요. 한번 끊어주세요. 갑자기 음악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살짝 봤지만 여기선 또 뭐 법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은 얘 예시구나, 예시. 즉,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즉 구체적 진술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음악도 마찬가지, 얘 두 번째 예시. 법 얘기, 뭐 대충 뭐 여기까지 한 세 번째 예시.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럼 예시에서 여러분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죠. 반전은 절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 세 가지 정도 예시에 공통적으로 핵심 내용을 찾으면은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자, 갑시다. 야구에서의 규칙은요. 부정어 나왔어요? 단지 뭐 하진 않는데요. 플레이어의 행동을 규제만 하는 건 아니래요. 근데 알고 나셔야 되는 게 규제를 하긴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하진 않습니다라고 일부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단지 얘가 규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더 하는데요? 이거 말고 뭐 하는데요? 얘네들은요, 결정한대요. 뭐를? 행동인데, 이 행동은요, constitute, 구성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것을 구성한다고 해요. 즉, 그 게임에 필요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대요. 자, 나레이버 삐고조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뭐예요? 규칙이요. 동그라미는 A가 아니라 동그라미는 B다. 그럼 A가 뭐냐? 한번 표시해 볼게요. 행동을 규제하는 거죠. 자, 이거 A 표시. B는 뭐냐? 행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규제랑 결정이 반이어예요? 그 반이어로 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 지문에서는 determine과 regulate는 서로 대비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독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어 나오네요. 이젠 바로 가도 되겠죠? 자, 난 나왔습니다. 규칙은요. 자, 밑줄 표시. 사람들을 막지 않는데요. 뭐 하는 것으로부터? 야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자, 물결 표시. 규칙은요. 관행을 만들어요. 이 관행은요. 오케이. 사람들이 이 야구 플레이를 하도록 해주는 관행이에요. 자, 느낌 좀 오십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이 글은 계속해서 밑줄과 물결의 대비가 나타나 있는데 밑줄 친 건 다 어때요? 뭔가? regulate, prevent. 뭔가 막는다, 저지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뭐 저랑 꼭 똑같은 표현이 아니어도 돼요. 통제하고 막고 저지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한편 물결은 어때요? 이 활동을 딱 하면 된다라고 결정해주고 만들어주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의 힘을 실어줄게요. 저지랑 반대돼야 되니까 좀 더 창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허용해주고 창조해주는 이런 느낌이 있죠. 괜찮죠? 자, 이런 식의 대비구나. 공통 분모는 이제 행동이 되겠습니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느냐 아니면 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주느냐 요 대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규칙이라고 하면은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막는 게 규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글은 그 통념을 좀 깨는 거죠. 오히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규칙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음악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직 좀 감이 안 왔을 수 있으니까. 자, 음악의 규칙 나오는데 음악의 이제 악보는요 규칙을 뭐 한대요? 부과한대요. 약간 이것도 이제 강압적인 느낌 드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 야구 예시를 안 읽었으면은 여기에 밑줄 칠 생각을 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해요. 저라고 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앞에서 뭔가 맞고 저지하는 게 밑줄이니까 여기에서 뭔가 부과하다. 여기에서 좀 강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독해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그럼 뭐 하는데? 너무 좋아요. 또한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행동 패턴 만든대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불안하신 분은 뭐 뒤에도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답의 근거인 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중요한 수능 시험이니까 불안하잖아요. 한번 읽어는 보시되 역시나 바뀌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보이시죠? 끝까지 바뀌는 건 없어요. 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produce, create 이런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한번 보십시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좀 부정하거나 저지하거나 이런 내용을 넣어주면 좀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덜 헷갈릴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뭔가 긍정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행동 패턴은 되게 괜찮죠, 그렇죠? 근데 뭐가 틀렸냐면 분류하다. 그냥 분류하는 거는 이미 있는 거를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요 프랙티스가 행동의 관행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재평가도 새로 만든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3번은 행동이 없죠. 만든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내용도 있고 한데 아이디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가 나름 뭐 창조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행동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행동을 강화한다. 강화한다도 이미 있는 걸 더 세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만든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5번 보니까 그렇죠.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한대요. 괜찮죠. 이 관행이 행동 관행이라고 했을 때 얘를 확립한다는 것은 없던 걸 딱 세우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이것도 크리에이트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제일 괜찮은 건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준을 되게 잘 잡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 풀어본 학생들 답 어떻게 나왔어?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중간에 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찾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럼 좀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필 여기에서만 답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찾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에서 답의 근거를 찾았어요 라는 근거를 저는 명확하게 제시를 했죠. 나레이버비 구조니까.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B가 핵심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답의 근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뭔가 빈칸에 들어간 내용 여기 있네 발견해서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빈칸을 좀 벗어나서 순서를 갈 건데, 자, 순서 문제도 나레이버비를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형태는요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뭐랄까 묻힌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은 그냥 감으로 풀기 되게 좋은 문제였었거든요. 이게 2020년도 9월 37번 강사들 사이에서는 좀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답이 A인 건 알겠어. 얘가 답이 5번인 건 알겠어. 근데 왜 5번이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힘들고. 근데 그게 나레이버비 구조였어요. 그 문제는 나레이버비 구조를 몰라도 그냥 감으로 풀 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굳이 이거를 설명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저도 아직 그때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저도 뭐 이거 쌤 이거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한번 문제 보세요. 여기 뭐 대명사가 있습니까? 연결사가 있습니까? 이거 써먹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용으로 풀어주셔야 되겠고, 그 순서 문제 풀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 풀이법이란 영상을 따로 올렸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 그냥 잠깐만 들으면 돼요. 막 개고양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 잠깐만 들으신 다음에 요거 오면은 왜 저렇게 푸는구나 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뒷뜰에 있는 새들을 한번 보세요. 한 새가 startles 좀 깜짝 놀라서 flies up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길거리 막 비둘기들 있잖아요. 막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서 뭐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또 요즘 애들은 막 과감해서 안 날아가기도 하지만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others will follow 다른 새들도 따라간대요. 한 새가 날아가니까 나도 날아가야지. 같이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뭐 하지 않아요? Not waiting around. 기다리지 않는데요. 평가하기 위해서. 자, 뭘 평가하냐면은 whether the threat is real. 그 위협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새가 날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위험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딱히 위험하지 않은데 날아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날고 싶었다든가 뭐 화장실이 급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쟤네 날아가네? 그럼 나도 날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소재 내용 이미 평가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으면 솔직히 이거 수능 대비 안 된 겁니다. 기출문제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되게 최근 기출에 있었어요. 이들은요, 영향을 받았대요. 뭐에 의해서? 감정적인 전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인지 나은지 알겠죠? 옆 친구가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간다. 자, 요 정도 내용 일단 파악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C를 쭉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문제는 당시 오답률 랭킹 2위였고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는 건 괜찮아요. 저는 일단 C부터 읽을 건데, 왜냐면 해설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시행착오 겪는 걸 굳이 막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C부터 읽는데 뭐부터 읽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C를 읽었을 때 제가 지금 보는 걸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캐치하고 A, B를 읽던 A, B를 읽고 C로 왔던 상관없어요. 시행착오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형광펜 좀 해주세요. 나론니 예상하셔야죠. 나론니 버럴소죠. 그쵸? 버럴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론니 A 버럴소 B는요. A뿐만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A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A도 하고 B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조점은 어쨌든 B에 있고 A랑 B는 명백하게 서로 다른 거죠. 같으면 굳이 나눌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새인데 일직선으로 서 있는 새들이에요. 얘네들은요. 볼 수 있대요. 오로지 뭐만? 가장 근처에 있는 이웃새만 볼 수 있대요. 요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일렬로 만약 새들이 서 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요 새는 얘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얘네 둘한테 가려져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애만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새는요. 뭐 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less coordinated. 뭔가 협응력 조직이 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때? 스캐닝을 할 때요. 여기까지가 A가 되겠죠. 이들은 또한 더 초조해한대요. 그러면서 뭔가 막 몸이라든가 머리의 위치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쵸? 누구보다요? 자, 얘네도 이제 새가 될 텐데 원형으로 있는 새들보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글은 새들이 지금 두 포지션으로 있네요. 하나는 그냥 직선으로 선 일렬로 쭉 서 있는 새들이 있고 원형으로 서 있는 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요 일렬로 서 있는 새들 있죠. 얘네들은 coordinated가 좀 덜 돼 있고, 즉 촘촘하게 뭔가 조직이 좀 덜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더 초조해한대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죠? 굳이 뭐 제가 이런 걸 막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분류하자면 얘가 좀 마이너스스럽고 얘가 플러스스럽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A, B를 하나하나씩 볼 건데 이 문제는 처음에는 물론 어떻게 풀지? 막 대명사 찾고 다니고 연결사 찾고 다니고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없다는 순간을 깨달았다.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바로 여기로 오셔야 돼요. 이거 나레이 법비로 풀어야 되겠구나. B 보실게요. 장기적인 어떤 연구 프로젝트인데 뭐 마크란 사람이 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의 학생들과 했다라고 해요.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은 이 온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프로젝트, 뭐뭐에 대한 연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연구했냐면은 안티프레데토리니까 포식자를 이제 경계하는 그런 스캐닝이 되겠죠. 그 패턴을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새 이름이 나오죠. 저도 이거 새 이름 몰라요. 처음 봤어요. 여기까지. 이러한 연구에서 이들은 발견했습니다. 나왔네요. 어떤 새? 원형으로 서 있는 새가 더 조직력을 보였대요. 스캐닝을 하는 데 있어서. 즉 되게 체계적으로
뭐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뭐 위에서 떨어지는 거 다 이제 틈틈이 빈틈없이 잘 볼 수 있는 거죠. 조직력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렇죠. 일렬로 서서 먹이를 먹는 새들보다요. 이거 아까 어디 나왔어요? 이거잖아요. 아까 분명 C에서 일렬로 서 있는 새가 원형새보다 조직력 떨어진다고 했죠. 그거 나왔네요. 이거 밑줄 표시해주세요. 느낌 오십니까? 이게 A잖아요. 즉 B는 밑줄 내용이 처음 나왔고요. C는 밑줄 내용뿐만 아니라 물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줄에서 물결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 물결이 아까 뭐에 대한 거였냐면은 더 초조해한다였죠. 그러면 A 보실까요? 그럼 A에 뭐 있어요? 초조해한다? 있죠. 일렬로 서 있는 새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나왔죠. 이게 물결 내용이에요. 참고로 제가 해설 강의 때는 나레이버비로 풀면 좀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뭘로 풀었냐면요.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왔죠. 그럼 두려워한다라는 내용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랑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두려워한다가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내용, 초조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왜 두려워하는데? 그거를 궁금해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시간 순서상 맞겠죠. 이렇게도 물론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레이버비로 구별되는 거 이걸 가지고서 푸는 것도 되게 체계적이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B, C, A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읽지 않은 나머지 정보들은 실제 수능장에서도 읽지 마세요가 아니라 자, 이건 연출된 수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한 번에 쭉 읽고 나레이버비구나. 끝.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인드예요. 실제 수능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시험을 보신 분들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연결사도 없고 대명사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든 이런 단서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런 게 없는 수능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내용 갖고 풀어.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내용 갖고 푸는 것도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는 수능 때 야 이거 출제 오류 같았어 문제 푸는데 이런 애까지 있다니까요. 아니 출제 오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세요. 자신의 어떤 무지함을 의심해봐야지 왜 문제를 의심합니까?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거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안 풀려요. 내가 뭔가 못 봤겠지 라고 해야 보이는 거죠. 어떻게든 보이려고 찾아야죠. 그 다음 빠밤. 자, 얘는요 정답률이 뭐 20% 또는 뭐 집계에 따라서 21%. 자, 엄청난 문제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이유가 이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구문이 어려워서 내용 이해가 어려워서 물론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정답률이 20%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뒤에 가서. 일단 구문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 요거 해석되시나요? It is that. It is that. 이렇게 it is 다음에 바로 that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 that은 because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이거는 나레이버비 구문인 거 아시겠어요? 얘가 땡그라미예요. 겹치잖아요. 얘가 땡그라미예요. 그럼 뭐가 아니라? A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B 때문이다. 이런 구조예요. 얘가 뒤에가 B예요. 되셨죠?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겠죠. 이 시가 리키는. 그거는 A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B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구조인 거예요. 괜찮나요? 예를 들면 앞에 성적이 떨어졌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성적이 떨어진 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찾아야 되겠죠. 성적이 떨어졌어? 뭐 그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 성적이 떨어진 근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성적이 떨어진 근거가 아닌 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어려운지는 알겠죠? 이 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보통 나레이버비 하면은
B가 중요하니까 그동안 B의 빈칸이 뚫렸었거든요. 얘는 A에 뚫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추론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볼 건데 이 segregation은 division이랑 똑같아요. A를 B로 나누다 division A into B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미리 뭐 찾아드리자면은 요거예요, 요거 into A를 B로 나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로 나누냐면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 뭐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것은요. 허구이자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자기 참조적인 틀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뒤에 예시가 나오기는 해요. 뭐 이를테면 너의 현재는 너의 어머니의 미래의 일부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기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뭐 3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머니 입장에서 30년 후는 나의 미래였겠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현재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referential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근데 됐어요.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이 정도예요. 글쓴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분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허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허구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볼게요. 글쓴이의 나름 가치관이 나오는 게 nothing is wrong.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없대요. 뭐 한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structuring, 구조화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러한 관습적인 방식으로요. 짜자자자자. 이런 관습적인 방식 뭐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글쓴이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종 자유효과, 충분히 효과가 있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however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however 나왔으니까 조금 예상되십니까? 글쓴이 아까 잘못 없다고 했죠. 문제 없다고 했죠.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뭔가 지적할 것 같아요. 확인해보죠.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거 이게 어떻대요? 자, 나왔잖아요. desperately misreading.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처참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죠. 즉 이런 거예요. 평소에 일반적으로는 시간 이렇게 나누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뭐에 있어서만큼은 특수하게 이 기후변화라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만큼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됐죠? 왜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 나오겠죠. 자, 뒤에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콤마 중간에 끼어든 거잖아요. 자, 학생님들아 질문. 얘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쌤. 뒤에 목적어도 없고 과거분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지 수동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능동이에요. 그럼 얘는 숨겼다죠. 뭘 숨겼는데? 가 나와야 되겠죠. 자, from view 괄호 치니까 뒤에 목적어 보이죠. 즉 이걸 숨긴 거예요. 책임의 범위를 뷰로부터,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숨겼대요. 안 보이게 숨겼다는 거죠. 어떤 책임에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의 책임을 숨겼대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책임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책임을 숨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물론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글쓴이가 책임을 숨긴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오해 소지가 있다, 안 좋다라고 보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arrowing이 좁혀지는 거니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이 좁아지는 거죠. 협소해지는 거죠.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분리하는 거.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하니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좀 협소해져요. 근데 그 협소함이 스무스가 동사예요. 특이하게도 원활하게 한대요. 약간 facilitate랑 비슷하게 쓰인 거죠. 뭐 하는 방식을? 자, divorce A from B입니다.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또 나왔네? 책임으로부터 분리한대요. 드디어 무슨 책임인가 나왔어요. 무슨 책임이래요? 개발인데
과거에 했던 개발에 대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또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깊이 얽혀 있는 미래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대요. 분리되게 한대요. 자, 이런 거죠. 기후변화 얘기 대충 뭔지 알잖아요. 우리 조금의 상식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배경 지식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 상식은 필요해요. 기후변화라는 건 왜 발생하냐면 자원, 특히 화석연료 같은 걸 너무 많이 써서 사실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쓰면 어때요? 살기 힘들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화석연료를 막 쓰고 기후변화를 일으켰을 때 정말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정작 사용자가 아니라 누가 손해를 보냐면 미래 세대가 손해를 보죠. 그쵸? 사용은 지금 현 세대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미래 세대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건 과거에 있었던 거고 미래는 미래고 별개야 이거는. 즉 미래 세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빈칸 문장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시가 익히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앞에 나온 내용. 앞에 뭐가 나왔어요? 책임으로부터 결별하게 되는 거. 즉 책임 회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 화석연료 막 써놓고 정작 그 피해는 감당하지 않는 거. 이런 책임 회피를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래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잠깐만요. 이게 어려워서 천천히 갈게요. 땡그라미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자, 이런 구조라는 거 아시겠죠? 저희는 A를 찾아야 돼요. B는 나왔어요. B 아까 뭐였어요? 우리 왜 책임을 회피해요? 시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시간을 나눠놓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못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좀 정신없으니까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현실인데 이 현실은 obscure, 흐릿해진대요. 뭐로부터? 아까 나왔던 건데 시야로부터 흐릿해진대요. 뭐 하니까? 그래, 시간을 partitioning, 나눠놓으니까요. 그래서 question,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거, 미래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놓으니까 나는 과거 사람도 아니고 미래 사람도 아닌데 내 알 바야? 이렇게 그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대요. 우리가 다 확인했던 거죠. 자, 우리 이거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물결 표시하는 거 그대로 좀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나왔던 요 현실이 시야로부터 흐릿해진다. 그렇게 해서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내용 아까 어디 나왔었냐면은 정확히 여기 나왔죠. 책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거 같은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얘도 살짝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 보이니까. 됐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문제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A를 찾아야 돼요. A 요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왔어요. B만 나왔어요. B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A는 B랑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안 보이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보여요.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게 보여요. 보여서 책임져요? 아니요. 기본 공통 내용은 뭐였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이건 기본 전제잖아요. 우리는 책임을 안 져. 근데 그 안 지는 이유가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이 구조였잖아요. 자, 책임을 안 지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래요. 즉,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알고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뭐 이런 규칙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즉, 몰라서 잘못을 한 거죠. 안 보여서. 근데 A는 어때요? 보여요. 나 책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책임 안 진 거예요. 즉, 알면서도 잘못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거는 몰라서 저지른 거다. 알고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럼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즉,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책임 안 진 거야.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 보세요.
보인다 어디 있어요? 이거죠. 우리는 사실을 직면하고, 즉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부해요. 이게 아니고 책임이 있다는 게 안 보여서 몰라서 책임을 안 진 거다. 요 흐름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놀랍도록 논리적이죠. 완벽하죠, 문제가. 다른 선택지에는 이걸로 볼만한 게 없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부정어가 있음에도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문제용은 A가 아니라 남자예요.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밖에 안 되죠. 사실 특이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문제용은 부자가 아니에요. 문제용은 미남이 아니에요. 문제용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다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얘 때문에 여긴 여자밖에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 얘 때문에 여기에는 이거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1, 2, 3, 4 왜 안 돼요?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냥 저거밖에 안 돼요. 논리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레이버비가 왜 필수인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납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짓 거 한 문제 틀리지 뭐. 그럼 할 말 없어요. 근데 제 말은 저는 어쨌든 강사잖아요.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래법비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좀 나래법비 어려운 문제가 한 시험에 2개가 나왔다. 그리고 그날 유독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나래법비 말고도 다른 문제를 뭐 한 2문제 틀렸다.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1등급의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나는 고난도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것까지 좀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나래법비를 활용한 그 순서 문제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단지 빈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유형에 걸쳐서 되게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단지 이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나래법비 개념이 들어간 대입학이고 순서고 삽입이고 정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상승효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나래법비 이제 단기 특강처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또 이제 괜찮은 테마가 있으면 또 이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어 강사 문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